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오늘 무려 장중에 27%까지 급등을 싸주면서 이 시장에 대한 대장의 역할을 지금 톡톡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가는 그 강력한 파동이 분명히 존재한다. 정확히 지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돈이 들어온 종목, 특히 이 대우건설처럼 초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절대 이렇게 한 번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 지수가 흔들리는 이 조정장에서 탄탄하게 좀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장이 반등을 보여줄 때 어떻게 되죠? 당당하게 이 시장에 대한 대장주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조정 구간에서 다음 맥점을 어디를 짚어드렸냐면 이 10일 이동평균선과 이 3월 24일 날 발생했던 이 저점 있죠. 여기를 이제 짚어드렸던 거죠. 자, 보신 대로 가격에 대한 이탈이 없다 보니까 이 오늘의 급등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점을 짚어드렸는지 짧게 한번 복귀하고 오자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인생 맥점이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고 5일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봉이 너무 애매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건데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에 터치를 하느냐 그리고 이날의 꼬리에 대한 이탈을 하느냐 요거를 좀 잘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딱 그 가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변곡인 라인이긴 하지만 일단 기다렸던 자리가 왔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1차를 사보자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네, 보신 대로 제가 이 저점 라인 때 15,900원 라인에서 이제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저가에 대한 이탈이 없으니까 15,900원에서 19,43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이걸 이제 5일 동안 제가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자, 저를 믿고 이제 이 공포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해서 이겨내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수익도 시원하게 났겠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급등한 대우건설 단순한 이 기술적 반등인지 뭐 쌍고점으로 꺾이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정고점을 뚫으러 가는 상승에 대한 연장인지 오늘 아주 시원하게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대우건설 저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신고가가 가능하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서 그렇게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이 지금과 같은 상승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와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이 대우건설이 오늘 유독 센 거는 제가 미리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뭐 대우건설 원자력도 원자력인데 건설 그러니까 즉 재건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종전이 이슈화가 되면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뭐 DLENC나 뭐 한미글로벌이나 이 재건 관련주들, 건설주들도 다 같이 짚어드렸던 건데 대우건설은 재건 플러스 원자력입니다. 자, 오늘 이 원전주들 보면은 같이 뭐 시장이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대우건설처럼 세지는 않아요. 그죠? 원자력 쪽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반면에 대우건설은 좀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라인에서는 계속 뭐 매수 애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매수에 대한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우건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시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세력들에 대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결국 이 고점 구간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바로 이 돌파 갭입니다. 마지막에 이 갭. 자, 갭이라는 건 뭡니까?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오히려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갭이라는 거는 우리와 같은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고점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돈이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명확하죠. 재상승세. 그러니까 파동으로 따지면은 연장 파동인 거죠. 즉 지금 대우건설에 대한 추세는 현재 이 연장 파동에 대한 진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대우건설 쪽으로 기울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 전쟁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거의 뭐 1개월 단위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뭐 베네수엘라 전쟁, 이번에는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 이란과 현재 이 미국이 벌이는 전쟁
그리고 또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쿠바도 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진행 중이고 있는 장기 전쟁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종결이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네, 망가진 거를 다시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건이 간다는 겁니다. 재건. 오늘도 보면 제일 강하더라고요. 재건 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한번 조정이라는 고통을 겪고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그때 이 새로운 주도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지금 그게 이 재건과 특히 이 에너지, 저는 이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주들 추가적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흐름이 상당히 과거에도 상당히 유사했었던 적이 있어요. 과거 이 중동 붐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이 막대한 수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설주들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그 시절, 그때 이제 73년도 4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때도 이 전 세계에 지금과 같은 이 오일 쇼크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오일 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누가 돈을 법니까? 바로 이 산유국들이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막대한 부를 쌓은 이 산유국들이 돈은 있는데 시설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그래서 이 도로, 항만, 주택 이런 거를 지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수혜를 제대로 본 거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원자력도 원자력인데 이 재건이라는 재료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대우건설의 연장파동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원자력과 재건의 융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대장은 누구라고요? 바로 대우건설이라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추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보자는 건데, 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가냐? 매번 유사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상승과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고 상승과 여기에 조정파가 되겠죠. 그리고 엄청 이제 긴 상승이 발생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조정 이후에는 이 1파나 2파 같이 짧은 파동이 있죠. 그만큼에 대한 이제 상승은 존재한다는 게 이제 연장 파동에 대한 이론인데, 지금 현재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이 대우건설 어디까지 오를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주가가 단기 과열권에 오면은, 그죠? 단기 과열권에 오면 가격 조정이든 단기 과열권에 오면 기간 조정이든,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과열을 만드는 거죠. 기간 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과열을 만들어가는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시 주가가 이 과열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단기적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주가가 투식 상승하진 않잖아요. 항상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래서 이 22,500원 라인대로 지금 보이네요. 이 라인대가 이제 넘어가는 구간은 또 이 단기 과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땐 또 비중 조절이나 이 대응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때도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조정은 피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또 다시 단기 과열을 먹는. 그래서 이 대우건설 지금 저랑 잘 매수를 해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번 조정 또 잘 버텨가지고 가지고 오신 기존 주주님도 계실 건데, 제가 말한 이 다음 과열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잘 사온 만큼 그때 또 수익을 잘 챙겨야겠죠. 제가 이 수익을 챙기자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하나하나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제가 매도를 할 때 있죠. 그때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되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관점과 제 포지션을 그냥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따라 하셔가지고 이 매매 감각을 익히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좀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종전 이야기, 제가 말했던 이번 전쟁은 길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죠. 트럼프 2, 3주 내로 떠날 것, 이란 종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 자, 그럼 이번 전쟁으로서 유가 관련주들부터 에너지 관련주들부터 엄청난 테마들이 발생이 됐잖아요. 즉 이 트럼프의 다음 이 행보에 바로 또 이 돈이 쏠린다는 거죠. 이건 지금 계속 그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은 바로 트럼프예요. 자, 보세요. 오일도 올리고요. 밈을 만들어서 코인도 올렸습니다. 그냥 가장 큰 세력이고 슈퍼인 게 바로 이 트럼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에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를 이제 대북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곧 벌어질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고요.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자,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그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